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50억 달러, 약 7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베트남 지하철 건설 프로젝트가 계약 직전 완전히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던 일본의 철도 기술을 무너뜨린 정체는 놀라웠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자존심이었던 철도 기술이 한순간에 무너지자 일본 시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본 철도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한국 철도 기술에 담긴 진심.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카리나 베르거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나 평생을 철도 인프라와 함께 살아온 사람이죠. 48년의 인생 중 20년 넘게 독일 철도 공사에서 일했고 지금은 세계 각국을 다니며 철도 프로젝트를 자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베를린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을 때였죠. 베트남 교통부에서 온 공식 서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노이 지하철 건설 프로젝트 국제 입찰에 대한 기술 자문 요청이었어요. 50억 달러 규모라니. 금액을 보는 순간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7조 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였거든요. 베트남 정부가 하노이의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절실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 교통부 담당자와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베르거 박사님, 이번 프로젝트는 하노이 시민 1,000만 명의 삶을 바꿀 중요한 사업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업체를 선정해야 하거든요. 화면 너머 베트남 교통부 관계자의 진지한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물론입니다. 저도 이런 대형 프로젝트 자문 경험이 많아서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론이 나 있었어요. 일본 JR 동일본 말이죠. 지난 10년간 독일 철도 공사에서 일할 때 가장 많이 협업했던 파트너였거든요. 신칸센의 정확성, 안전성,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 엄수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초 단위로 움직이는 그들의 시스템을 직접 봤으니까요. 현재 입찰 참여 예상 업체는 어디인가요? 일본 JR 동일본과 한국철도공사가 가장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라니.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 한국철도에 대해서는 거의 몰랐어요. 물론 KTX나 서울 지하철 정도는 들어봤지만 일본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일본 JR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회사죠. 한국은 어떤가요?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철도 기술이 급격히 발전했다고 들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이미 몇 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고요. 그래도 일본만큼일까 싶었습니다. 제가 직접 본 일본의 철도 시스템은 정말 완벽에 가까웠거든요. 도쿄역에서 신칸센이 정확히 예정된 시간에 출발하고 도착하는 모습, 승무원들의 완벽한 서비스, 그리고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까지. 베트남 측에서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두 나라 모두 방문해서 직접 시설을 점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철저한 기술 검토가 필요하죠.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어요. 일본 JR 동일본이라면 분명히 베트남에서도 성공할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한국은 글쎄요, 형식적으로 살펴보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난 후 저는 베트남 프로젝트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봤어요. 하노이의 현재 교통 상황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면 도로가 완전히 마비되고 오토바이와 자동차들이 뒤엉켜 있는 모습이 사진으로도 생생하게 전해졌죠. 이 정도면 지하철이 정말 절실하겠네요. 독일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도시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체계적인 지하철 시스템을 구축한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죠. 베를린만 봐도 지하철이 없었다면 지금의 발전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해봤어요. 50억 달러 프로젝트의 향방을 결정하는 제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기술력을 누가 따라갈 수 있겠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일본 JR 동일본의 미즈노 아키코 부장이었어요. 베르거 박사님, 베트남 프로젝트 소식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곧 도쿄로 갈 예정이에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해왔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칸센 기술을 베트남에 맞게 응용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준비했거든요. 미즈노 부장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를 들으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역시 일본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한국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하는 호기심도 살짝 생겼습니다. 일정을 정리해봤어요. 먼저 일본을 방문해서 JR 동일본의 제안서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가서 한국철도공사를 살펴보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결과는 뻔하다고 생각했지만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두 곳 모두 철저히 살펴봐야 했거든요. 일주일 후 저는 도쿄 나리타 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일본의 정확성과 체계적인 시스템이 반가웠어요. 미즈노 아키코 부장이 직접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베르거 박사님 환영합니다. 오랜만이네요. 미즈노 부장님도 그동안 잘 지내셨죠? 이번 베트남 프로젝트 준비는 어떤가요? 완벽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공항에서 도쿄 시내로 가는 길에 미즈노 부장은 계속해서 일본의 철도 기술에 대해 설명했어요. 신칸센의 안전 기록, 정시 운행률, 그리고 최신 기술들까지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었죠. 베트남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검증된 기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는 50년간 무사고 운행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가지고 있거든요. 맞는 말이었어요. 제가 독일 철도 공사에서 일할 때도 일본의 안전 기록은 정말 부러웠거든요. 독일도 철도 선진국이지만 일본만큼은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JR 동일본 본사에서 공식적인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벽면 가득 펼쳐진 베트남 하노이 지하철 설계도가 눈에 들어왔어요. 와, 정말 세밀하게 준비하셨네요. 6개월 동안 베트남 현지 조사를 여러 차례 실시했습니다. 하노이의 지질 조건, 기후, 그리고 시민들의 이용 패턴까지 모두 분석했어요. 미즈노 부장의 설명을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역시 일본다운 철저함이었어요. 설계도를 보니 하노이의 복잡한 도심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해서 최적의 노선을 계획한 것 같았거든요. 기술적인 부분은 어떤가요? 저희 최신 자동 운전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도쿄 지하철에서 이미 검증된 기술이죠. 그리고 지진 대응 시스템도 포함됩니다. 지진 대응이요? 베트남에도 지진이 있나요? 드물긴 하지만 대비는 해야죠.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정말 빈틈없는 준비였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 일본다운 완벽함이었어요. 오후에는 실제 신칸센 관제센터를 견학했는데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전국의 모든 신칸센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모니터 화면에는 일본 전국을 달리는 수백 대의 열차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각 열차의 위치, 속도, 승객 수까지 모든 정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인상적이네요. 이런 시스템을 베트남에도 적용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하노이에 맞게 축소된 버전을 설치할 예정이에요. 저녁에는 미즈노 부장과 함께 일본 전통 요리를 먹으며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베르거 박사님의 추천이 있다면 이 프로젝트는 거의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한국도 참여한다고 들었는데요. 미즈노 부장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한국이요? 글쎄요, 기술력이 저희와 비교가 될까요? 물론 최근 몇 년 사이 발전한 건 인정하지만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경험이죠. 저희는 50년 넘게 철도 기술을 발전시켜왔습니다. 한국은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특히 해외 프로젝트 경험에서는 차이가 클 겁니다. 미즈노 부장의 말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사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일본의 오랜 경험과 검증된 기술력은 분명 큰 장점이었으니까요. 베트남 같은 나라에서는 안정성이 가장 중요해요. 새로운 기술보다는 검증된 기술이 훨씬 안전하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쓰기가 어렵거든요. 실패했을 때의 손실이 너무 크니까요. 하지만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정말 일본만 못할까? 물론 경험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술력 자체는 어떨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어요. KTX가 프랑스 TGV 기술을 도입해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했다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하철의 복잡한 노선들을 보니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내일 한국에 가면 어떤 모습일까?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전문가로서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즈노 부장의 자신감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한국이 어떤 준비를 했는지 더 궁금해졌거든요. 인천국제공항에서부터 저는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철도 RX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데 이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 공항철도는 언제 개통됐나요? 김현우 팀장이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2007년에 개통됐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직통으로 43분이면 도착해요. 논스톱 서비스죠. 열차가 출발하자마자 느껴지는 부드러운 승차감과 정숙성이 인상적이었어요. 독일의 공항 연결 철도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승객들 반응은 어떤가요? 정말 좋아하세요. 특히 수화물 서비스가 인기가 많아요. 서울역이나 홍대 입구역에서 미리 체크인하고 수화물을 붙일 수 있거든요. 정말요? 그런 서비스까지 있나요? 네, 그래서 여행 마지막 날에도 짐 걱정 없이 서울 관광을 즐길 수 있어요. 이런 세심한 서비스까지 생각해낸 게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공항과 도심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승객의 편의를 진심으로 고려한 시스템이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로 환승하는 과정도 매끄러웠습니다. 안내 표지판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되어 있어서 외국인들이 이용하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았어요. 한국철도공사 본사에 도착해서 공식 프레젠테이션을 들었는데 준비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어요. 베트남 하노이의 지리적, 기후적 특성을 상세히 분석한 자료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하노이 2호선 건설 경험을 통해 현지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높은 습도와 몬순 기후에 최적화된 설계를 했어요. 김현우 팀장이 보여준 설계도를 보니 정말 세밀했어요. 베트남 시민들의 이용 패턴까지 고려한 역사 설계,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성을 중시한 합리적인 접근이 돋보였습니다. 일본과 비교해서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은 경제성입니다. 같은 품질을 20% 이상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어요. 기술 수준은 어떤가요? 직접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오후에는 서울 지하철 종합관제센터를 견학했는데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일본에서 본 것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발전된 시스템이었거든요. 이 시스템으로 서울 전체 지하철 1호선부터 9호선까지 모든 노선을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곡면 모니터에 서울 전체 지하철 노선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수천 대의 열차가 동시에 운행되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AI 기반 운행 최적화 시스템을 적용해서 배차 간격을 자동으로 조절하고 있어요. 출퇴근 시간에는 2분 간격으로 운행되죠. 정말 놀라웠어요. 이 정도 수준이라면 일본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일부 기술은 더 앞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승객 안전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전 역사에 설치된 수만 개의 CCTV와 AI 분석 시스템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이상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니 실제로 승강장의 승객 밀도, 대기 시간까지도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었어요. 이런 시스템은 일본에서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베트남에도 적용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하노이 규모에 맞게 최적화해서 제공할 예정이에요. 특히 베트남 현지 기술자들도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까지 포함됩니다. 관제센터에서 나오면서 솔직히 혼란스러웠어요. 한국의 기술 수준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일본만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한국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녁에 김현우 팀장과 함께 한식을 먹으며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일본이 압도적으로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일본의 기술력을 존경해요. 하지만 저희만의 강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강점인가요? 무엇보다 실용성과 경제성이죠. 그리고 현지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응 능력. 베트남에서도 이미 증명했고요. 김현우 팀장의 말에는 자신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겸손함도 느껴졌어요. 일본의 미즈노 부장과는 확실히 다른 스타일이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김현우 팀장은 저를 더욱 놀라운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AI 기반 통합 관제 시스템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었어요. 오늘 보실 것은 저희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기술입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수준이에요. 김현우 팀장의 자신감 있는 말에 약간의 의구심이 들었어요. 일본에서도 충분히 인상적인 시스템을 봤는데 과연 그보다 더 발전된 게 있을까 싶었거든요. 서울교통공사 종합관제센터에 들어서자마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벽면 전체를 가득 채운 초대형 곡면 디스플레이에 서울 전체가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실시간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의 움직임이 여기에 표시되고 있어요. 화면을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각 역마다 승객 수가 실시간으로 변하고 열차들이 정확한 위치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색깔로 구분된 혼잡도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AI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모든 것을 예측하고 최적화합니다. 날씨, 시간대, 특별 행사까지 고려해서 승객 수요를 예측해요. 그리고 그에 맞춰 배차 간격을 자동으로 조절하죠. 관제센터 직원이 화면을 조작하며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강남역을 보세요. AI가 10분 후 승객이 급증할 것을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추가 열차를 투입하고 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화면에서 강남역 쪽으로 여러 대의 열차가 향하고 있는 게 보였거든요. 이런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가요? 95% 이상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덕분에 출퇴근 시간 혼잡도가 20% 이상 개선됐어요. 일본에서도 이런 수준의 AI 시스템은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일본도 자동화 시스템이 훌륭하지만 이렇게 포괄적이고 예측 중심적인 시스템은 한국이 더 앞서 있는 것 같았어요. 안전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전체 지하철 네트워크에 설치된 10만 개 이상의 센서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미세한 진동, 온도 변화, 심지어 승강장의 소음 수준까지 모니터링해요. 화면이 바뀌면서 안전관리 시스템이 나타났습니다. 각 역사와 터널의 상태가 색깔로 구분되어 표시되고 있었어요. 만약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3초 이내에 감지하고 5초 이내에 대응 방안을 수립합니다. 필요시 자동으로 열차 운행을 중단하거나 우회 경로를 설정해요. 이때 갑자기 화면 한 곳에 노란색 경고등이 떴습니다. 저게 뭔가요? 2호선 을지로 입구역에서 승객이 선로에 물건을 떨어뜨렸네요. 지금 자동으로 해당 구간 속도를 제한하고 역무원에게 알림을 보냈습니다. 실제로 화면에서 해당 구간을 지나는 열차들이 속도를 줄이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몇 분 후 문제가 해결되자 다시 정상 운행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김현우 팀장이 답했습니다. 5년간 지속적으로 개발했어요. 특히 AI 학습을 위해 10년치 운행 데이터를 모두 분석했습니다. 베트남에도 이런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하노이 규모에 맞게 최적화해서 설치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베트남 기술자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6개월간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오후에는 실제 지하철을 타고 시스템을 체험해봤어요. 강남역에서 시청역까지 가는 동안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열차가 역에 도착할 때마다 정확히 예고된 시간에 맞춰 도착했어요. 2분이라고 했으면 정말 2분에, 3분이라고 했으면 정말 3분에 도착했습니다. 이 정확성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AI가 실시간으로 모든 변수를 계산해서 최적의 운행 패턴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신호 대기 시간, 승하차 시간까지 모두 고려합니다. 지하철 내부도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무엇보다 승객들의 질서 의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내리는 사람을 먼저 기다리고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들이 자연스러웠어요. 시민들의 지하철 만족도는 어떤가요? 90%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합니다. 특히 정시성과 청결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일본보다도 앞서 있었거든요. 특히 AI 기반 예측 시스템과 통합 관제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일본이 안정성과 정확성에서 뛰어나다면 한국은 혁신과 효율성에서 한 발 앞서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호텔방에서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면서 혼란스러웠어요. 처음에는 일본이 당연히 우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보니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게 됐거든요. 과연 어느 쪽이 베트남에 더 적합할까? 기술적으로는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았어요. 오히려 한국이 더 혁신적이고 경제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며칠 더 한국에 머물러야 했어요. 기술력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수행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성을 더 자세히 평가해봐야 했거든요. 셋째 날 아침, 김현우 팀장은 저를 특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실제 운영 중인 지하철 2호선 관련 자료를 보여주겠다는 것이었어요. 오늘은 실제 베트남 현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과 저희 해결책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벽면에 베트남 하노이 지하철의 사진들이 가득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들을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사진 속 지하철 객차 내부는 물이 줄줄 새고 있었고 에어컨이 고장나서 승객들이 부채질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안타깝게도 현재 하노이 지하철의 가장 큰 문제점들입니다. 중국이 건설한 2호선과 프랑스가 건설한 3호선 모두 심각한 누수와 에어컨 고장에 시달리고 있어요. 김현우 팀장의 설명을 들으며 더 자세히 사진들을 살펴봤어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지하철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아 승객들이 고생하는 모습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하는 건가요? 베트남의 특수한 기후 조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간 강수량이 1600mm에 달하고 습도가 80% 이상인 환경에서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해요. 다음 화면에는 한국이 설계한 해결책들이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이미 대구 같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검증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는 여름철 기온이 40도를 넘고 습도도 높아서 데프리카라고 불릴 정도예요. 베트남과 기후가 비슷하죠. 기술 자료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은 지하철 건설 시 이중 방수막을 적용하고 특수 배수 시스템을 설치해서 절대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했더군요. 이 기술의 성공 사례가 있나요? 대구 지하철을 보시면 됩니다. 대구는 베트남만큼 덥고 습한 지역인데 개통 이후 단 한 차례도 누수 사고가 없었어요. 한여름에도 에어컨이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화면에 대구 지하철 내부 영상이 나왔는데 정말 깨끗하고 쾌적한 모습이었어요. 베트남 하노이의 참혹한 상황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대구가 그렇게 더운 곳인가요? 네, 대구는 분지 지형이라 여름철 기온이 40도를 넘나들어요. 게다가 습도까지 높아서 체감 온도는 더욱 높죠. 그래서 데프리카라는 별명까지 생겼을 정도입니다. 김현우 팀장이 대구의 기후 데이터를 보여줬는데 정말 베트남 하노이와 비슷했어요. 여름철 평균 기온 35도, 최고 기온 40도, 습도 75% 이상.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습니다. 에어컨 시스템은 어떤가요? 이 부분이 저희의 핵심 기술입니다. 대구의 극한 기후에서 검증된 대용량 제습 에어컨 시스템을 베트남에 적용할 예정이에요. 김현우 팀장이 보여준 기술 사양서를 보니 정말 세밀했어요. 외부 온도 40도, 습도 90%에서도 객차 내부를 24도, 습도 50%로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의 전력 소비량은 어떤가요? 기존 시스템보다 30% 적은 전력으로 더 효과적인 냉방이 가능해요. 대구에서 15년간 운영하면서 계속 개선해온 기술이거든요. 오후에는 실제 한국의 지하철 차량 제작 공장을 견학했습니다. 현대로템에서 베트남 전용으로 제작하고 있는 지하철 차량을 직접 볼 수 있었어요. 이 차량들이 베트남에 투입될 예정인가요? 네, 대구 지하철에서 검증된 기술을 바탕으로 베트남 기후에 완전히 최적화된 차량들입니다. 차량 내부를 살펴보니 정말 세심하게 설계됐더군요. 특히 에어컨 시스템은 기존보다 2배 크기의 제습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모든 전기 계통은 완전 방수 처리가 되어 있었어요. 방수 테스트는 어떻게 하나요? 실제 베트남 우기와 대구 집중호우 상황을 재현해서 24시간 연속 물을 뿌려가며 테스트했습니다. 그 결과 완벽한 방수 성능을 확인했어요. 공장 시험실에서 실제 방수 테스트 장면을 보여줬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차량 전체에 물을 쏟아부어도 내부로는 한 방울도 스며들지 않았거든요. 대구에서 실제 성능은 어떤가요? 15년간 운영하면서 여름철 에어컨 고장률이 0.1% 미만이에요. 누수 사고는 단 한 차례도 없었고요. 저녁에 김현우 팀장과 함께 식사를 하며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대구와 베트남의 기후가 그렇게 비슷한가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구도 분지라서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해 찜통 같거든요. 베트남 하노이도 비슷한 지형이에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대구는 건기와 우기가 명확히 구분되지만 베트남은 우기가 더 길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구 기술에 추가로 장기간 습도 관리 시스템을 더했습니다. 김현우 팀장의 설명을 들으며 감탄했어요. 단순히 기존 기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현지 특성에 맞게 최적화하려는 노력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일본도 비슷한 해결책을 제시했나요? 일본은 아직 이런 극한 기후 대응 경험이 부족해 보여요. 일본 자체가 우리나라나 베트남만큼 덥지 않으니까요. 이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어요. 일본은 확실히 한국의 대구나 베트남만큼 극한의 더위를 경험하지 않으니까 이런 기술 개발 필요성을 못 느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제 경험에서 나온 기술이라는 점이에요.
대구에서 15년간 실전 검증을 마친 기술을 베트남에 적용하는 거니까 신뢰성이 완전히 다르죠.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이론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기술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검증된 기술이 훨씬 신뢰할 만했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면서 한국에 대한 평가가 또 한 번 바뀌었어요. 베트남과 비슷한 기후의 대구에서 이미 15년간 검증받은 기술이라면 베트남에서도 확실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하노이에 돌아왔습니다. 일본과 한국을 모두 둘러본 후에 마음은 정말 복잡했어요. 처음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거든요. 베트남 교통부에서 팜티 흐엉 책임자와 마주 앉았을 때 그녀의 첫 질문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베르거 박사님, 어느 쪽이 더 나았나요? 두 나라 모두 각각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본은 검증된 안정성과 오랜 전통을, 한국은 혁신적인 기술과 미래지향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두 나라의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두 팀의 발표를 다시 한번 들어보기로 했어요. 일본 팀의 발표가 먼저 시작됐습니다. 미즈노 아키코 부장이 자신있게 나섰어요. 50년간 무사고 운행이라는 신칸센의 기록이 저희 기술력을 증명합니다. 베트남에서도 같은 안전성을 보장하겠습니다. 일본의 발표는 역시 완벽했어요. 체계적이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오랜 경험에서 나온 검증된 시스템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죠. 저희는 이미 완성된 기술을 제공합니다. 위험 부담이 전혀 없는 안전한 선택이에요. 확실히 일본다운 접근이었어요. 새로운 도전보다는 검증된 것들로 안전하게 가자는 방식이었습니다. 베트남의 기후 특성에 대한 대응책은 어떤가요? 제가 질문하자 미즈노 부장이 잠깐 머뭇거렸어요. 일본도 여름이 덥고 습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희 기술은 모든 환경에 검증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혁신이나 베트남 맞춤형 솔루션은 부족했어요. 기존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보수적인 접근이었습니다. 하노이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누수와 에어컨 고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저희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확신에 찬 대답이었지만 혁신적인 해결책보다는 기존 방식에 의존하는 느낌이었어요. 발표가 끝난 후 미즈노 부장과 개별 면담을 했는데 그때 좀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 한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올 줄 몰랐어요. 하지만 안정성에서는 저희가 압도적이죠. 한국의 기술력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글쎄요,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시도하는 건 인정하지만 검증이 부족해요. 저희처럼 수십 년간 검증된 기술과는 차이가 있죠. 미즈노 부장의 태도에서 한국을 혁신적이지만 아직 불안정한 기술로 보는 시각이 느껴졌어요. 다음 날 한국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김현우 팀장이 나서서 시작했어요. 저희는 베트남의 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차세대 지하철 시스템이에요. 한국의 발표는 처음부터 달랐어요.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접근이었거든요. 현재 하노이 지하철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단순히 기존 방식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해결책을 제시해요. 김현우 팀장이 AI 기반 시스템과 혁신적인 제습 기술을 설명했습니다. 대구에서 검증된 기술을 베트남에 맞게 더욱 발전시켰어요. 기존 어떤 지하철보다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정말 혁신적인 내용들이었어요. 전통적인 방식을 뛰어넘는 창의적인 해결책들이 가득했거든요. 경제성은 어떤가요? 팜티 흐엉 책임자의 질문에 김현우 팀장이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로 일본보다 20%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더 뛰어납니다. 미래지향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새로운 기술의 안정성은 보장되나요? 물론입니다. 혁신적이지만 충분히 검증된 기술들이에요. 무엇보다 베트남의 특수한 환경에 완벽하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발표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미래 확장성이었어요. 저희 시스템은 앞으로 20년 후를 내다보고 설계했습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친환경 기술까지 모든 미래 기술을 수용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미래 기능들이 가능한가요? 자율주행 지하철, 실시간 승객 맞춤 서비스, 에너지 자급자족 시스템까지. 베트남이 세계 최첨단 지하철을 보유하게 될 겁니다. 이런 미래 지향적인 접근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단순히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베트남을 지하철 선진국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이 느껴졌거든요. 발표가 끝난 후 저는 정말 고민에 빠졌어요. 일본은 안전하고 검증된 선택이었지만 한국은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전이었거든요. 일본을 선택하면 안전하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국을 선택하면 더 큰 성과와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두 팀의 제안서를 다시 검토했어요. 객관적인 데이터만 놓고 보면 한국이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혁신성과 경제성, 그리고 미래 가능성에서 확실히 앞섰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일본의 안정성이 끌렸어요. 검증된 기술의 신뢰성은 분명 큰 장점이었으니까요. 과연 베트남에게는 어떤 선택이 더 나을까? 안전한 기존 방식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혁신적인 미래를 향해 도전할 것인가?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전문가로서 베트남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특히 김현우 팀장이 보여준 열정과 비전은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단순히 사업이 아니라 베트남의 발전을 진심으로 원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베트남 교통부 팜티 흐엉 책임자와 하노이 시장 응우엔 반민 앞에서 제 평가를 발표해야 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두 분의 진지한 표정이 보였습니다. 5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하노이 시민 1,000만 명의 삶을 바꿀 중요한 결정이었거든요. 베르거 박사님, 준비해주신 보고서를 듣겠습니다. 응우엔 시장의 말에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지난 몇 주간의 모든 경험과 분석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야 했습니다. 먼저 두 나라 모두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에 제가 준비한 비교 분석 자료가 나타났어요. 일본 JR 동일본은 50년간 축적된 경험과 검증된 안전성을 자랑합니다. 신칸센의 무사고 기록은 정말 놀라운 성과죠. 팜티 흐엉 책임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베트남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핵심적인 분석 결과를 보여줬어요. 첫째, 기후 적응성입니다. 현재 하노이 지하철이 겪고 있는 누수와 에어컨 고장 문제를 해결하려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해요. 화면에 하노이 지하철의 현재 문제점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베트남만큼 극한의 고온다습 환경에 대한 경험은 제한적입니다. 반면 한국은 대구라는 유사한 기후 조건에서 15년간 완벽한 성과를 거뒀어요. 응우엔 시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한국의 대구 지하철은 베트남과 거의 동일한 기후 조건에서 누수 사고, 제로 에어컨 고장률 0.1% 미만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여주니 두 분의 표정이 집중되었어요. 둘째, 경제성과 효율성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비용 분석 결과가 나타났어요. 한국 방식은 일본보다 20% 저렴한 건설 비용으로 같은 품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운영 비용은 30% 절약됩니다. 팜티 흐엉 책임자가 질문했어요. 품질은 정말 같은 수준인가요? 오히려 일부 기술에서는 한국이 더 앞서 있습니다. 특히 AI 기반 통합 관제 시스템과 예측 유지 보수 기술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저는 서울에서 봤던 놀라운 시스템들을 떠올렸습니다. 셋째, 기술 이전과 현지화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 목소리에 확신이 실렸어요. 일본은 기술을 제공하지만 의존성이 높습니다. 반면 한국은 완전한 기술 이전을 통해 베트남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응우엔 시장이 관심을 보였어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6개월간 한국에서의 집중 교육, 2년간 현지 기술 지원, 그리고 완전한 운영 매뉴얼 이전까지. 결국 베트남이 지하철 기술 강국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 한국의 약속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넷째, 미래지향적 기술과 혁신성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직접 본 첨단 기술들을 설명했어요. 한국의 AI 예측 시스템은 승객 수요를 95% 정확도로 예측해서 최적의 운행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일본의 전통적 방식보다 훨씬 효율적이에요. 팜티 흐엉 책임자가 흥미롭게 듣고 있었어요. 또한 한국은 현재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20년 후까지 내다보는 확장 가능한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자율주행, 친환경 에너지, 스마트 시티 연동까지 모든 미래 기술을 수용할 수 있어요. 드디어 결론을 말할 시간이었어요.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저는 한국철도공사를 추천합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기술력에서는 일본과 대등하거나 일부 영역에서는 더 앞서고 경제성과 현지 적합성에서는 확실히 우위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베트남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혁신적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응우옌 시장이 신중하게 물어봤어요. 정말 확신하시나요? 일본의 오랜 경험도 큰 장점 아닌가요? 물론 일본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이 필요한 것은 과거에 검증된 기술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혁신적 도약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한국과 함께라면 베트남이 세계 최고 수준의 지하철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런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게 될 것입니다. 팜티 흐엉 책임자와 응우옌 시장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긴 침묵 후에 응우옌 시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베르거 박사님의 전문적인 분석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말 신중하고 객관적인 평가였어요. 감사합니다. 며칠 내로 최종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박사님의 의견을 중요하게 참고하겠어요. 회의가 끝나고 회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안도감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꼈어요. 전문가로서 최선의 판단을 내렸다고 확신했지만 그 결정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에 무거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이 베트남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었어요. 기술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비전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일주일 후 베트남 정부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노이 지하철 건설 프로젝트 수주업체는 한국철도공사로 결정됐다는 소식이었어요. 발표 현장에 참석한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 추천이 받아들여진 것에 대한 안도감과 동시에 앞으로 이 프로젝트가 성공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들었거든요. 김현우 팀장이 저에게 다가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베르거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축하드려요, 김 팀장님.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앞으로입니다. 놀랍게도 일본 측 미즈노 아키코 부장도 저에게 다가왔어요. 실망스러워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베르거 박사님의 평가를 존중합니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이었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이 배웠습니다. 미즈노 부장의 성숙한 태도에 감동했어요. 경쟁에서 졌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2년 후 하노이 지하철이 성공적으로 개통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김현우 팀장에게서 온 이메일에는 완벽한 운영 상황과 베트남 시민들의 만족도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누수나 에어컨 고장은 단 한 차례도 없었고 시민 만족도가 95%를 넘었습니다. 베르거 박사님의 올바른 판단 덕분입니다. 그 메일을 읽으며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베트남 기술자들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이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후 저에게는 새로운 변화가 생겼어요. 세계 각국에서 철도 프로젝트 자문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한국을 파트너로 고려하게 된 거였죠. 브라질 상파울루 지하철 프로젝트 자문 요청이 왔을 때도 그랬어요. 이번에는 어떤 나라들이 참여하나요? 프랑스, 독일, 그리고 한국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도 꼭 포함해서 평가해보세요. 정말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저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죠. 하지만 이제 한국은 제게 신뢰할 만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어요. 인도 뉴델리 프로젝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르거 박사님, 이번에는 어떤 업체를 추천하시겠어요? 한국철도공사를 반드시 검토해보세요. 특히 고온다습한 기후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우 팀장과는 이제 정기적으로 연락하며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협업하고 있어요. 그는 저의 소중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베르거 박사님, 다음 달에 독일에 갈 예정인데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번에는 독일 기술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런 대화가 자연스러워진 지금 제 안에서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느껴요. 처음에는 일본만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과 진정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는 아프리카 케냐의 철도 프로젝트 자문 요청을 받았어요. 아프리카의 열대 기후를 고려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건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검증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케냐 프로젝트에 완벽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세계 철도 산업에서 한국의 가능성을 알리는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김현우 팀장과 베를린에서 만났을 때 그가 말했어요. 박사님 덕분에 저희가 세계 각국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한국이 가진 진정한 실력이 인정받는 거죠. 저는 그걸 발견했을 뿐이에요. 이제 저에게 한국은 단순한 협력 파트너가 아니라 혁신과 신뢰의 상징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세계 어디서든 철도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한국을 가장 먼저 추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베트남 프로젝트의 성공을 본 다른 유럽 전문가들도 한국 기술에 주목하기 시작했거든요. 베르거, 한국 기술이 정말 그렇게 좋나? 직접 보면 놀랄 거야. 정말 혁신적이면서도 실용적이거든. 이런 대화가 유럽 철도 업계에서 자연스럽게 오가고 있어요. 제가 한국의 우수성을 알리는 작은 씨앗을 뿌린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베트남 프로젝트는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경험이었어요. 편견을 깨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배웠거든요. 앞으로도 저는 세계 철도 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한국은 제가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독일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독일의 대표 가전제품 기업이 인도에서 참패를 맛보고 결국 철수했기 때문입니다. 유럽을 제패하고 자신만만하던 이 기업을 무너뜨린 정체는 놀라웠습니다. 바로 한국 기업의 꽃무늬 냉장고였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대표 상품이 촌스러운 꽃무늬에 무릎을 꿇자 전 세계 경제 전문가들은 경악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독일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한국 냉장고의 비밀.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카롤린의 바그너입니다. 독일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 밀레의 글로벌 전략 총괄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죠. 54년간 살아오면서 독일 제품의 우수성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인도 시장 진출이라는 새로운 도전이 주어졌어요. 회의실에 앉아 인도 시장 분석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내용이 눈에 띄었어요. 한국 브랜드인 LG가 인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황당한 건 그들이 화려한 꽃무늬 디자인으로 승부하고 있다는 거였죠. 이건 말이 안 되네요. 저는 자료를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촌스러운 디자인이 프리미엄 시장에서 통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독일 본사 동료들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우리는 150년 넘게 최고 품질의 가전제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정교한 독일 기술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전 세계를 사로잡았죠. 인도라고 다를 게 뭐 있겠어요? 마케팅 담당 이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이런 화려한 꽃무늬가 어떻게 고급스럽다고 여겨지는 건지 말이에요. 저도 동감이었습니다. 자료 속 LG 냉장고 사진을 보니 정말 기가 막혔거든요. 온갖 색깔의 꽃들이 냉장고 전면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빨간 장미, 노란 해바라기, 파란 나팔꽃까지. 마치 화원을 통째로 냉장고에 붙여놓은 것 같았어요. 이게 정말 팔리고 있다는 거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시장 점유율 1위라고 나와 있네요. 직원이 대답했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에겐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니겠어요? LG가 이런 촌스러운 디자인으로 1위를 했다면 우리의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제품이 나가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을 텐데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LG의 성공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희소식처럼 느껴졌어요. 인도 소비자들이 이런 수준의 디자인에도 열광한다면 진짜 프리미엄인 밀레 제품을 보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카롤린에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보여주면 됩니다. 마케팅 담당 이사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독일 품질 앞에서는 모든 경쟁사가 무릎을 꿇었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유럽에서도 그랬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밀레의 심플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은 어디서나 인정받았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의 깔끔한 마감, 군더더기 없는 직선적인 형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프리미엄이죠. 저는 인도 진출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대표 냉장고 모델을 그대로 가져가기로 했어요. 독일에서 검증된 디자인과 기술력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LG가 화려한 꽃무늬로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도 그런 걸 해야 한다는 건 아니죠.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이건 기회예요. 진짜 세련된 디자인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젊은 마케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도 현지 취향을 조금이라도 고려해보는 게 어떨까요? 취향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정한 품질과 디자인 앞에서 지역적 취향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좋은 건 좋은 거죠.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게 진짜 프리미엄이에요.
그때만 해도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LG의 꽃무늬 냉장고가 인기라고요? 그건 아마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일 겁니다. 진짜 프리미엄 브랜드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걸 사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저는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LG가 이런 디자인으로도 1위를 할 수 있다면 우리 같은 진짜 프리미엄 브랜드가 들어가면 얼마나 쉽게 시장을 장악할 수 있겠습니까? 이보다 좋은 기회는 없을 거예요.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럴듯하게 들렸거든요. 150년 전통의 독일 기술력과 세련된 디자인이면 인도 시장 정복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인도 출장을 앞두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슬라이드마다 독일 기술력의 우수성을 강조했죠. 130년 전통의 장인 정신, 유럽 왕실이 선택한 브랜드, 이런 내용들로 가득했어요. 인도 소비자들이 지금까지 이런 진짜 프리미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LG 같은 브랜드의 화려한 겉모습에만 현혹되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진짜 고급스러움이 뭔지 보여주면 될 일이에요. 그렇게 저는 독일 본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인도 진출을 준비했습니다. 현지 시장 조사 결과를 보면서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LG가 아무리 잘 나가도 그건 임시 방편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출발 전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인도 시장 자료를 다시 훑어봤습니다. LG의 현지화 전략이라고 적힌 부분을 보며 피식 웃었어요. 현지화라는 이름으로 디자인 수준을 낮춘 거 아닌가요? 진짜 프리미엄은 어디서나 통하는 법인데 말이에요. 정말 쉬운 시장이겠네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LG가 이런 촌스러운 방식으로도 성공했다면 우리 같은 진짜 고급 브랜드는 얼마나 쉽게 성공할까요? 독일 기술력으로 인도 시장을 완전히 뒤바꿔 놓겠다는 각오로 가득했죠. 2장 현지 시장 무시의 시작. 드디어 인도 뭄바이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열기와 습기, 그리고 어디서나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음들이 독일과는 정말 달랐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환경 차이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좋은 제품은 어디서나 통하는 법이니까요. 인도 지사에 도착하자 마케팅 책임자인 마커스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독일 본사에서 파견된 그는 저보다 2년 먼저 인도에 와서 현지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카롤린에 드디어 오셨네요. 현지 마케팅 전문가 프리아도 소개해드릴게요. 마커스가 말했습니다. 프리아는 30대 중반의 인도 여성으로 10년 넘게 인도 가전 시장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어요. 그녀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어딘지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밀레의 인도 진출을 도울 수 있어서 영광이에요. 프리아가 말했어요. 첫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프리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카롤린의 인도 시장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 소비자들은 독특한 취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독특한 취향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네, 색상과 디자인에 대한 선호도가 서구와는 많이 달라요. 화려하고 생동감 있는 디자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마커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LG가 성공한 이유도 바로 그런 현지 취향을 반영했기 때문이거든요. 꽃무늬나 밝은 색상의 냉장고들이 정말 인기가 좋아요. 저는 내심 한숨이 나왔습니다. 또 LG 얘기네요. 마커스, 우리가 LG를 따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프리미엄 브랜드잖아요. 물론이죠. 하지만 현지 문화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프리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인도 사람들은 집을 개성 있게 꾸미는 걸 좋아해요. 냉장고도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라 인테리어의 일부로 생각하거든요. 인테리어의 일부라.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프리아, 진짜 고급 제품은 그 자체로 완벽한 인테리어예요. 독일의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이야말로 진정한 럭셔리죠.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졌어요. 프리아와 마커스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거든요. 카롤린에 그렇다면 색상이라도 조금 다양하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마커스가 제안했어요. 스테인리스 스틸 외에 화이트나 블랙 정도는 안 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흔들 순 없어요. 밀레는 150년 동안 일관된 디자인 철학을 지켜왔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의 고급스러운 마감,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프리아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인도 소비자들 중에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차갑고 병원 같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주방은 가족이 모이는 따뜻한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차갑고 병원 같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인데요.
유럽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디자인을 선호해요. 하지만 여기는 유럽이 아니잖아요. 프리아가 말했어요. 인도 문화에서는 색깔이 감정과 연결되어 있어요. 빨간색은 행운을, 노란색은 번영을 의미하죠. 그래서 LG가 또 LG 얘기네요. 저는 짜증이 났어요. 프리아, LG가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따라할 이유는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죠. 마커스가 중재하려고 했어요. 카롤린의 말도 맞지만 현지 시장을 이해하는 것도. 마커스.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가 인도에 온 이유가 뭔가요? 현지 브랜드를 따라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진짜 프리미엄을 보여주기 위해서인가요? 물론 후자죠. 하지만 그럼 됐어요. 우리는 독일 본사의 검증된 디자인으로 가겠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마감의 심플한 직선 디자인. 이게 바로 밀레의 정체성이에요. 프리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마커스도 마찬가지였고요. 다음 날 제품 디자인 회의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프리아가 인도 전통 문양을 활용한 디자인을 제안했거든요. 이렇게 문 가장자리에 작은 문양을 넣으면 어떨까요? 너무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현지 감성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프리아, 우리 제품에 그런 걸 넣으면 브랜드 가치가 떨어져요. 밀레는 미니멀리즘의 대표 브랜드라고요. 하지만 작은 포인트 정도는 안 됩니다. 한번 양보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우리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유지해야 해요. 마커스가 옆에서 말했어요. 카롤린에 다른 글로벌 브랜드들도 현지화를 하고 있어요. 코카콜라도 인도에서는 특별한 맛을 출시하고 음료와 가전제품은 달라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가전제품은 오랫동안 쓰는 거잖아요. 일시적인 트렌드에 맞춰서 디자인을 바꿀 순 없어요. 회의가 끝난 후 프리아가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카롤린에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제가 10년 넘게 이 시장에서 일해봤는데. 프리아, 저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당신의 경험은 인정해요. 하지만 때로는 시장을 교육하는 것도 필요해요. 진짜 좋은 디자인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저는 독일 본사의 디자인을 그대로 인도에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지 직원들의 의견은 모두 무시했어요. 그들이 아무리 현지 시장을 안다고 해도 150년 전통의 독일 브랜드를 이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3장 첫 패배의 충격. 드디어 밀레 냉장고가 인도에 출시됐습니다. 저는 정말 자신만만했어요. 독일 본사에서 막대한 투자를 했고 최고급 스테인리스 스틸 마감에 정교한 독일 기술력까지 완벽했거든요. 심지어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해 마진까지 최대한 낮춰서 가격 경쟁력도 확보했습니다. 런칭 첫 주 매출 보고서를 받아보니 깜짝 놀랐어요. 예상보다 훨씬 낮은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첫 주니까 그럴 수 있죠. 사람들이 우리 제품의 진가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마커스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카롤린에 좀 이상한데요. 매장 직원들 얘기로는 고객들이 제품을 보고 관심을 보이다가도 금방 돌아선다고 해요. 왜 그런 걸까요? 저는 의아했어요. 디자인이 너무 차갑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격은 저렴한데 특별함이 없다는 반응도 있고요. 프리아도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매장에서 LG 제품과 나란히 놓여 있으니까 더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LG는 화려하고 눈에 띄는데 우리 제품은 고급스럽다고요. 저는 프리아의 말을 끊었어요. 차이를 모르는 소비자들이 문제인 거죠. 한 달이 지났을 때 진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LG의 새로운 꽃무늬 냉장고가 출시 첫 달에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우리보다 훨씬 높은 가격대에서 말이죠.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보고서를 보며 어이가 없었어요. 우리는 마진까지 포기하면서 저렴하게 출시했는데 더 비싼 제품이 어떻게 더 많이 팔릴 수 있죠? 마커스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카롤린에 더 놀라운 건 고급 주택가에서도 LG가 인기라는 거예요. 뭄바이의 상류층들이 사는 지역 매장에서도 LG가 1위더라고요. 상류층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네, 심지어 인도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도 LG 꽃무늬 냉장고를 선택하고 있어요. 가격이 우리보다 30%나 비싸지만요. 프리아가 덧붙였습니다. 중산층은 물론이고 서민층에서도 LG가 압도적이에요. 모든 계층에서 LG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게 말이 되나요? 돈 많은 사람들이 왜 화려한 꽃무늬를 선택한다는 거죠?
진짜 부자들은 절제된 고급스러움을 추구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하지만 여기서는 다른 것 같아요. 마커스가 말했어요. LG 신제품은 장미 무늬의 금색 테두리까지 있는데 상류층에서 오히려 더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금색 테두리요? 저는 기가 막혔어요. 그게 고급스럽다는 건가요? 완전히 촌스러운데요. 하지만 현지에서는 그게 럭셔리로 인식되나 봐요. 프리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부유층일수록 더 화려하고 눈에 띄는 디자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인도 시장을 위해 마진을 대폭 줄여서 저렴한 가격에 내놨어요. 그런데 부자든 서민이든 모든 계층에서 더 비싸고 화려한 LG 제품을 선택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2개월 후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요. 밀레 냉장고 판매량은 계속 저조했고 LG는 시장 점유율을 더욱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인도 언론에서는 LG의 성공 사례를 특집으로 다루기까지 했어요. 카롤린에 정말 이상해요. 마커스가 말했어요. 고급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중산층도 서민층도 모두 LG를 선택하고 있어요. 계층에 상관없이요. 그럼 우리 제품을 사는 사람은 누구죠? 저는 답답했어요. 거의 없어요. 몇몇 유럽 거주 경험이 있는 분들 정도. 3개월 차 보고서를 받아보니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마진을 포기하면서까지 저렴하게 출시했는데도 모든 계층에서 LG가 압도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화가 났어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 화려한 꽃무늬를 선택한다는 거잖아요. 프리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카롤린에 혹시 현지 매장을 직접 둘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소비자들이 실제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해 보시면.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숫자로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하지만 숫자는 계속 나빠졌습니다. 독일 본사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마진까지 포기하면서 진출했는데 왜 모든 계층에서 이렇게 외면받는지 설명하라는 거였죠. 인도 소비자들의 취향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저는 본사에 보고했어요. 상류층조차 화려한 디자인을 선호하고 있어요. LG가 모든 계층을 현혹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날 저녁 호텔방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150년 전통의 밀레가 한국 브랜드한테 모든 계층에서 밀린다는 게 정말 말이 되나요? 부자든 서민이든 모두 화려한 꽃무늬를 선택한다니. 분명히 일시적인 현상일 거예요. 곧 상황이 바뀔 거예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판매 부진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독일 본사에서도 압박이 들어오고 있었고 현지 직원들은 계속 걱정스러운 표정만 짓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직접 현장을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어요. 프리아, 인도에서 가장 큰 가전 매장이 어디죠? 저는 물었습니다. 델리에 있는 일렉트로닉 파라다이스가 유명해요. 인도 최대 규모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델리로 향했어요. 매장에 들어서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입구부터 LG 제품들이 화려하게 진열되어 있었거든요. 빨간 장미 무늬, 노란 해바라기 무늬, 심지어 공작 깃털 무늬까지. 정말 다양한 디자인의 냉장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앞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여 있다는 거였습니다. 젊은 부부부터 중년 여성, 심지어 정장을 입은 신사까지. 모든 연령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LG 제품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저는 우리 밀레 제품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매장 한쪽 구석에 조용히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거의 지나치지도 않았어요. 실례합니다. 저는 매장 직원에게 물었어요. 밀레 제품은 어떤가요? 고객 반응이요. 아, 독일 브랜드요? 직원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품질은 좋은데 별로 관심을 안 보이시더라고요. 너무 심심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심심하다고요? 네, 색깔도 없고 무늬도 없고 LG처럼 예쁘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LG 코너로 다시 가봤어요. 한 중년 여성이 꽃무늬 냉장고를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말을 걸어봤어요. 혹시 냉장고를 구매하려고 하시나요? 네, 딸 결혼 준비로요. 여성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 장미 무늬가 정말 예쁘지 않나요? 우리 딸이 꽃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기 독일 브랜드도 있는데 그쪽은 어떠세요? 여성이 밀레 제품 쪽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차가워 보여요. 병원 같고. 집은 따뜻한 곳이어야 하는데 저런 건 너무 삭막하잖아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따뜻함이라니요? 냉장고에서 따뜻함을 찾는다고요?
다른 고객에게도 물어봤어요. 정장을 입은 신사였는데 분명히 부유해 보였습니다. LG 제품을 보고 계시네요? 네, 회사에서도 LG 쓰고 있어요. 그가 말했어요. 기술도 좋고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요. 특히 이 금색 테두리가 고급스럽지 않나요? 고급스럽다고요? 저는 놀랐어요. 물론이죠. 반짝반짝 빛나니까 부유해 보이잖아요. 손님들이 와도 자랑스럽고요. 저는 더 이상 이해할 수 없었어요. 금색 테두리가 고급스럽다니요? 독일에서는 그런 걸 촌스럽다고 여기는데요. 매장을 한 바퀴 돌면서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사람들이 LG에 대해 긍정적이었어요. 그것도 디자인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들도 있었습니다. LG는 정말 오래 써요. 한 할머니가 말했어요. 10년 넘게 써도 고장 안 나더라고요. 애프터 서비스도 좋아요. 젊은 아버지가 덧붙였어요. 뭔가 문제 생기면 바로바로 와서 고쳐주거든요. 전기료도 적게 나와요. 주부가 말했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다들 LG 써요. 경제적이거든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사람들이 LG를 선택하는 이유가 단순히 화려한 디자인 때문만은 아니었거든요. 내구성, 애프터 서비스, 전력 효율성까지 이런 실용적인 이유들도 있었어요. 그럼 독일 제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 고객에게 물었어요. 독일 제품이요? 품질은 좋을 것 같은데. 그가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여기 환경에 맞는지 모르겠어요. 정전도 자주 되고 습도도 높고 LG는 그런 걸 다 고려해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정전과 습도라니요? 저는 그런 걸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독일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으니까요. 매장에서 나오면서 저는 정말 충격적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LG가 성공한 이유는 단순히 화려한 디자인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인도의 환경과 문화, 소비자의 실제 필요를 모두 고려했던 거예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가 놓친 게 무엇일까요? 150년 전통의 독일 기술력이 정말 부족한 걸까요? 이상하네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LG가 단순한 한국 브랜드가 아니라는 것을요. 매장에서 돌아온 후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그동안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LG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프리아를 불러서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프리아, LG 제품의 기술력은 정말 어떤가요? 객관적으로 말해주세요. 프리아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카롤린에, 사실 LG의 기술력은 정말 뛰어나요. 특히 인도 환경에 특화된 기술들이 인상적이거든요. 인도 환경에 특화된 기술이요? 네, 예를 들어 정전 대비 기능이 있어요. 인도는 정전이 자주 되는데 LG 냉장고는 정전 후에도 12시간 동안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기술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그리고 습도 조절 기능도 있어요. 프리아가 계속 설명했어요. 인도는 습도가 높아서 냉장고 안에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데 LG는 그걸 방지하는 특별한 코팅을 개발했어요. 정말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마커스도 덧붙였습니다. 내구성도 정말 좋아요. 인도의 높은 온도와 습도, 먼지 많은 환경에서도 10년 이상 문제없이 작동해요. 실제로 고장률이 다른 브랜드보다 훨씬 낮거든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동안 LG를 단순히 화려한 디자인으로만 승부하는 브랜드라고 생각했는데 기술력까지 뛰어나다니요. 그럼 애프터 서비스는 어떤가요? 이것도 정말 놀라워요. 프리아가 말했어요. LG는 인도 전역에 서비스 센터를 구축했어요. 작은 도시에도 있고 24시간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24시간이요? 네, 그리고 3년 무상 AS의 부품 보증까지. 심지어 집까지 와서 수리해줘요.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우리 밀레는 인도에서 제대로 된 AS망도 구축하지 못했는데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LG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어요. 인터넷을 뒤져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LG가 인도에서 20년 넘게 사업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동안 현지 소비자들의 생활 패턴을 철저히 연구했고 인도만을 위한 특별한 기술들을 개발해왔다는 겁니다. 20년이라. 우리는 이제 막 들어온 신참인데 LG는 이미 20년 전부터 이 시장을 연구해왔다는 거네요. 더 놀라운 건 LG가 인도에 연구개발센터까지 설립했다는 사실이었어요. 현지 엔지니어들이 인도 소비자만을 위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저는 프리아에게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LG의 꽃무늬 디자인도 그냥 예쁘라고 만든 게 아니군요. 맞아요. 프리아가 설명해 주었어요. 인도 문화에서 꽃은 행복과 번영을 의미해요. 특히 결혼이나 명절 때 꽃으로 집을 장식하는 전통이 있거든요. LG는 그런 문화적 의미까지 고려한 거예요. 문화적 의미까지요? 네, 그리고 색깔도 마찬가지예요. 빨간색은 행운을, 노란색은 번영을 의미하죠. 단순히 화려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 인도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는 디자인을 연구한 거예요. 저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동안 LG의 디자인을 촌스럽다고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깊은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거였다니요. 기술력은 어떤가요? 정말 독일만큼 좋은가요? 마커스가 대답했어요.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인버터 기술 같은 경우 LG가 정말 앞서 있거든요. 전력 효율성이 우리보다 30% 이상 좋아요. 30%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리고 소음도 훨씬 적어요. 인도 사람들은 가족이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은데 조용한 냉장고를 선호하거든요. 저는 점점 무너져가는 제 신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150년 독일 전통이 한국 기술에 뒤진다는 말인가요? 그럼 내구성은 어떤가요? 이것도 놀라워요. 프리아가 말했어요. LG는 인도의 극한 환경을 견디도록 특별히 설계했어요. 50도가 넘는 온도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하고 정전이 하루 종일 계속되어도 견딜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LG를 단순한 한국 브랜드로 무시했는데 실제로는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뛰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독일만이 최고라는 제 신념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LG가 단지 화려한 겉모습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수한 기술력과 철저한 현지화 전략으로 성공한 거였다니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겠네요. 54년간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던 신념이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며 고민한 끝에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LG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직접 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마커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LG 공장을 견학할 수 있을까요? 한국 공장이요? 마커스가 놀랐어요. 네, LG가 어떻게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지 직접 보고 싶어요. 그래야 우리가 뭘 놓쳤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프리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벤치마킹 목적으로 견학이 가능한지 문의해 볼까요? 일주일 후 놀랍게도 LG에서 견학을 허락해 주었어요. 한국의 창원에 있는 생산 공장과 연구개발센터를 방문할 수 있게 해준 거죠. 한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공항부터 도시 전체가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독일과는 다른 방식이지만 나름의 질서가 있었습니다. LG 창원 공장에 도착하자 김 부장이라는 분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40대 중반의 엔지니어로 인도 시장 전담팀의 책임자였습니다. 카롤리네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공장을 둘러보시게 되어 영광이에요.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독일 공장만큼이나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로봇들이 정밀하게 작업하고 품질 관리도 철저했습니다. 이 라인에서는 인도 전용 냉장고를 생산합니다. 김 부장이 설명해 주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일반 제품과는 다른 부품들을 사용해요.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저는 궁금했어요. 먼저 압축기부터 다릅니다. 인도의 높은 온도와 잦은 정전에 견딜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했거든요. 저는 압축기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정말 독일 제품과는 다른 구조였습니다. 더 튼튼해 보이고 복잡했어요. 이 압축기는 50도 이상의 온도에서도 효율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전력이 불안정해도 고장나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여러 개 넣었죠. 다음으로 안내받은 곳은 습도 테스트실이었어요. 인도의 몬순 기후를 재현해 놓은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습도 90% 이상의 환경에서 6개월간 테스트해요.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인도에서는 습도 때문에 냉장고 내부에 곰팡이가 생기기 쉬우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코팅을 개발하신 거군요. 맞습니다. 항균 코팅과 습도 조절 기능을 동시에 구현했어요. 이 기술은 인도 시장만을 위해 개발한 거예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우리 독일 공장에서는 이런 극한 환경 테스트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연구개발센터로 이동하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인도 문화를 연구하는 팀이 따로 있었거든요. 이분들은 인도 소비자 행동 연구팀입니다. 김 부장이 소개해 주었어요. 인도 가정의 생활 패턴을 분석해서 제품 기능을 개발하죠. 연구원 중 한 명이 설명해 주었어요. 인도 가정에서는 냉장고를 하루에 몇 번이나 여는지, 어떤 음식을 주로 보관하는지, 가족 구성원별로 사용 패턴이 어떻게 다른지 모두 연구해요. 그래서 꽃무늬 디자인도 나온 건가요? 네, 인도 여성들이 주방을 어떻게 꾸미고 싶어 하는지 3년간 조사했어요. 단순히 예쁘라고 만든 게 아니라 그들의 감성과 문화를 반영한 거죠. 저는 디자인 연구실도 구경했어요. 벽면에는 인도 전통 문양들이 가득 붙어 있었고 색채 연구 자료들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 색깔들은 모두 의미가 있어요. 디자이너가 설명했어요. 빨간색은 인도에서 행운을 의미하고 노란색은 번영을, 주황색은 신성함을 나타내죠. 무작정 화려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정말 체계적으로 연구하시는군요. 20년 넘게 인도 시장을 연구해 왔으니까요. 처음에는 저희도 실패를 많이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배워나갔죠. 품질 관리실에서는 더욱 놀라운 걸 봤어요. 독일 기준보다 더 까다로운 테스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인도용 제품은 일반 제품보다 2배 이상 오랫동안 테스트해요. 품질 담당자가 말했어요. 인도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내구성 테스트실에서는 냉장고 문을 10만 번 이상 여닫는 시험을 하고 있었어요. 진동 테스트, 온도 변화 테스트까지 정말 철저했습니다. 독일 공장에서도 이 정도로 하지는 않았는데 저는 정말 놀라웠어요. 하루 종일 공장을 둘러본 후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LG가 단순한 가전회사가 아니라 정말 뛰어난 기술력과 연구력을 가진 글로벌 기업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김 부장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며 저는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현지화를 할 수 있었나요? 처음부터 쉬웠던 건 아니에요. 김 부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희도 처음에는 한국에서 성공한 제품을 그대로 가져갔다가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깨달았죠.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 되려면 각 나라의 문화와 환경을 존중해야 한다는 걸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리고 LG라는 회사를 얼마나 잘못 이해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이제 알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LG의 성공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한국에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LG를 얼마나 잘못 판단했는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인도 지사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마커스와 프리아를 불러 모았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마커스, 프리아, 먼저 사과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동안 여러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제 고집만 부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두 사람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 같은 독일 본사 임원이 현지 직원들에게 사과하는 일은 흔하지 않았거든요. 카롤린의 무슨 말씀인가요? 마커스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LG가 어떻게 인도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는지 이제야 이해하게 됐어요. 저는 한국에서 본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습도 테스트실, 정전 대비 기술, 인도 문화 연구팀까지. 두 사람은 점점 놀라는 표정이 되었어요. 정말 그런 걸 다 연구하고 있었나요? 프리아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깨달았어요. 우리가 진정한 글로벌 브랜드가 되려면 각 나라의 문화와 환경을 존중해야 한다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이미 인도 시장에서 LG가 너무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20년간 쌓아온 그들의 기반을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어려웠죠. 3개월 후 독일 본사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인도 시장에서 철수하라는 지시였어요. 카롤린에 이미 너무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CEO가 화상회의에서 말했어요. 더 이상 손실을 늘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막 현지화 전략을 시작했는데요. 늦었습니다. LG가 너무 앞서 나가 있어요. 다른 시장을 찾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아쉬웠지만 본사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마커스와 프리아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두 사람도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정말 아쉽네요. 프리아가 말했어요. 이제 막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하지만 여기서 배운 걸 다른 곳에서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위로했습니다. 그 후 저는 새로운 시장을 물색하기 시작했어요. LG가 아직 본격적으로 진출하지 않은 곳,
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을 찾고 있었습니다. 몇 달의 조사 끝에 동남아시아의 베트남이 눈에 들어왔어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프리미엄 가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었거든요. 베트남은 어떨까요? 저는 본사 회의에서 제안했어요. 베트남이요? LG는 어떤 상황인가요? 아직 본격적인 현지화 전략을 시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본사에서도 베트남 진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인도에서의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로 본 거죠. 베트남으로 출장을 떠나기 전 저는 인도에서의 경험을 정리했어요. LG에게 배운 현지화 전략의 핵심들을 메모했습니다. 첫째, 현지 문화를 깊이 이해할 것. 둘째, 현지 환경에 맞는 기술 개발. 셋째, 현지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것. 넷째, 장기적인 관점으로 시장에 접근할 것. 이번에는 처음부터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저는 다짐했어요. 베트남에 도착했을 때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먼저 현지 시장 조사를 철저히 했어요. 베트남 소비자들이 어떤 디자인을 선호하는지, 어떤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꼼꼼히 알아봤습니다. 베트남은 인도와는 또 다른 특성이 있었어요. 프랑스 식민지 영향으로 유럽식 디자인에 친숙하면서도 동남아시아 특유의 따뜻한 감성을 좋아했거든요. 흥미로운 시장이네요. 저는 현지 조사 결과를 보며 생각했어요. 우리 독일 디자인과 베트남 감성을 조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현지 직원들을 채용할 때도 LG에서 배운 방식을 적용했어요. 베트남 문화를 잘 아는 현지인들을 마케팅팀에 영입하고 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카롤린의 베트남 사람들은 가족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현지 마케팅 담당자 린이 말했어요. 냉장고도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어떤 의미인가요? 크기도 중요하지만 가족 구성원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해요. 그리고 디자인도 집안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드는 걸 선호하고요. 저는 린의 말을 귀에 깊게 들었습니다. 인도에서의 경험 덕분에 현지 직원의 의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6개월간의 철저한 준비 끝에 드디어 베트남용 밀레 냉장고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현지화를 염두에 두고 설계했어요. 드디어 새로운 시작이네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말했어요. LG에게 배운 교훈들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새로운 도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LG에게서 배운 교훈들을 하나하나 적용하며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베트남의 기후와 생활 환경을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베트남은 습도가 정말 높네요. 저는 현지 조사 결과를 보며 말했어요. 연중 80% 이상 유지되는군요. 현지 엔지니어 팀장 뜨엉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냉장고 내부 습도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음식이 쉽게 상하거든요. LG가 인도에서 했던 것처럼 저희도 베트남 환경에 특화된 기술 개발에 착수했어요. 습도 조절 시스템, 항균 코팅, 그리고 베트남의 불안정한 전력 상황을 고려한 정전 대비 기능까지 모두 적용했습니다. 디자인 면에서도 완전히 새로운 시도를 했어요. 독일의 미니멀리즘을 기본으로 하되 베트남 사람들이 좋아하는 따뜻한 색감과 자연 모티브를 조화시켰습니다. 베트남 전통 장식인 연꽃과 대나무 무늬를 은은하게 넣어보는 건 어떨까요? 린이 제안했어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하지만 너무 화려하지 않게 세련되게 표현해야겠어요. 1년간의 개발 끝에 마침내 베트남 전용 밀레 냉장고가 완성됐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표면에 은은한 연꽃 문양이 새겨져 있고 베트남 환경에 완벽히 적응할 수 있는 기능들이 가득했어요. 출시 첫 달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인도에서의 처참한 실패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카롤린의 첫 달 판매량이 목표치를 150% 넘었습니다. 뜨엉이 흥분해서 보고했어요. 정말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네, 그리고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도 90%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했어요. 린도 기뻐하며 덧붙였습니다. 매장에서도 반응이 정말 좋대요. 독일 품질인데 베트남 감성도 이해한다고 하더라고요. 3개월 후에는 더욱 놀라운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베트남 프리미엄 냉장고 시장에서 밀레가 2위를 차지한 거예요. 이걸 독일 본사에 보고해야겠네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말했어요. 독일 본사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습니다. 인도에서의 실패를 만회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공 모델을 만들어낸 거였거든요. 카롤린의 정말 대단합니다. CEO가 화상회의에서 말했어요. 베트남 전략을 다른 시장에도 적용해 볼 수 있겠네요.
6개월 후 베트남 언론에서도 밀레의 성공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독일 브랜드의 성공적인 베트남화라는 제목의 기사가 경제신문 일면에 실렸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호치민의 대형 가전 매장을 방문했을 때 한 고객이 직원에게 하는 말을 들었거든요. 이 독일 냉장고 정말 좋네요. 우리 문화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LG에게서 배운 소비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달은 거였어요. 1년 후 밀레는 베트남에서 확실한 자리를 잡았습니다.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저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성공은 LG 덕분입니다. 그들에게서 진정한 현지화가 무엇인지 배웠거든요. 뜨엉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LG에게서요? 네, 인도에서 실패했을 때 LG를 견학하며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현지 문화 존중, 환경 맞춤 기술 개발, 소비자 중심 사고, 모든 게 그들에게서 배운 거예요. 그 후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LG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거든요. 베트남 성공 1주년을 맞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적인 방문이었어요. LG 본사에서 김 부장을 다시 만났을 때 그는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카롤리네님, 베트남에서 대성공하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김 부장님, 사실 오늘 특별한 이유로 왔어요.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LG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서요. 감사 인사요? 네, 저희가 베트남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건 LG에게서 배운 덕분이에요. 현지화의 진정한 의미, 소비자 중심 사고, 문화 존중의 중요성, 모든 걸 LG에게서 배웠습니다. 김 부장이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희도 많은 실패를 겪으며 배운 거예요. 서로 배우며 발전하는 게 좋은 일이죠. 정말 감사합니다. LG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편견에 사로잡혀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날 저는 LG 임직원들 앞에서 감사 인사를 전할 기회도 가졌어요. 정말 진심이 담긴 자리였습니다. LG는 저에게 진정한 글로벌 마인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자신의 문화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글로벌 기업의 자세라는 걸 배웠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베트남에서의 경험을 책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LG에게서 배운 글로벌 리더십이었습니다. 책 서문에 이렇게 썼어요. 54년간 독일만이 최고라고 믿어왔던 저에게 한국의 LG는 진정한 스승이었습니다. 그들에게서 배운 겸손함과 현지화 정신이 저를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만들어 주었어요. 지금 밀레는 베트남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성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시장에서 LG에게 배운 원칙들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진정한 프리미엄은 기술력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소비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프리미엄이 탄생한다는 걸 LG에게서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LG, 그리고 대한민국. 당신들 덕분에 저는 더 나은 리더가 될 수 있었어요.